그래서 방금 이제 수학 교육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혹은 앞으로 수학을 전공해서 석박사까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꿈나무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자면? 네. 먼저 본인의 흥미가 정말 이렇게 박사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그 연구와 공부의 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서 실제 수학 공부를 되게 좋아한다고 해서 수학 연구를 좋아하는지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에 대한 흥미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게 영미권 대학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Research Experience in Undergraduate이라고 하는 학부생 연구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학부생 연구 인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들을 먼저 찾아보셔서 실제로 수학자분들과 연구를 하시면서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부 공부와 진짜 연구와의 흥미는 다르다. 네. 그러면 본인은 어떤 그런 학부 연구를 하셨나요? 네, 저는 당시 저희 그 한국 학부에 있던 계산과학공학과라는 곳에서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몇 안 되는 학부생 연구 인턴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원해줘서 실제로 그게 그 연구소에서 돈을 받고 대신에 이제 공부와 또 그 연구소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연구를 도와드리거나 좀 따라해보거나 하는 그런 학부생을 위한 지원 제도였는데, 그 당시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그런 그 미분 방정식에 대한 연구들을 다시 검증해보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그런, 물론 지금 와서 새롭다고 보기엔 너무 아주 마이너한 개선이지만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그걸 더 개선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조금의 개선점도 더 찾아보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학부생들 연구 인터넷 연구 실적을 발표하는 포스터 대회가 있었는데, 그 포스터도 해서 조그만한 상이긴 하지만 뭐 상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CD를 받았던 제 약간 자신감을 다시 세워줘라.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를 느끼신 거예요? 네, 저는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느꼈습니다. 재밌다. 네. 그래서 계속 하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흥미를 느끼고 와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네, 꽤 또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있는데, 일단 그 attrition rate라고 해서 말 그대로 박사 과정에서 얼마만큼 실제 입학한 사람들 중에 얼마만큼 박사를 받느냐의 비율이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80%를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8명은 박사를 받는데 2명 정도는 이제 박사를 못 받고 나간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럼 엄청 높은 거네요. 미국 전체 박사들은 50% 정도 미국 전체 박사 들은 것 50% 같은데. 정도. 그래도 네. 수학 박사는 높은 편인가요? 네, 어느 정도는 높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또 저도 제 동기들이 16명 있었는데, 박사 동기들이 그 중에 현재 4명이 지금 수학 박사를 그만둔 상태이고요. 그만두고. 네. 어떤 이유로 그만두셨지? 이제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퀄 시험이라고 하는 네. 제도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만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뭐 생활고 때문에 그만둔 경우도 있고, 인더스트리로 그냥 가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생활고라 하셨는데, 그러면은 박사 어쨌든 장학금도 보통 주는데 그게 그래도 생활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나요? 사실은 이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네네. 솔직하게 말해서. 특히나 이제 아이가 있으면 더 그렇고요, 아니면 아이가 결혼을 했으면 더 그렇고, 혼자 산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받는 돈을 실제로 그 미국 전체 소득에 대한 그 기준표에서 보니까 하위 17%에 속하더라고요. 하위 17%다. 1년 동안 받는 돈이.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모은다는 거는 조금 힘들고, 혼자일 경우에 그냥 룸메가 있는 집에서 먹고는 살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입에 풀칠만 하고 살 수 있다. 아끼면서. 네, 맞습니다. 음식도 아끼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활을 5년 동안 해야 되고, 중간에 강의를 하면은 좀 추가금이 있나요? 추가금이 보통 강의와 조교가 2개가 있어서, 기본 옵션은 이제 조교를 해야만 그 돈을 주는 건데, 강의를 하면은 추가금으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더 준다. 10만 원 정도를 더 준다. 네. 그렇군. 그래서 오히려 미국 학교들에서는 그래서 박사생들을 되게 나름대로 돈은 잘 안 주지만 생활적으로 굉장히 잘 주려고 하는 게, 약간 반 진단 반 우스갯소리로 수학과 학과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직종은 대학원생이다. 제일 가장 적은 돈을 받고 가장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할 정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고의 세월을 박봉으로 하면서도 어쨌든 본인이 좋아서 할 만한 흥미와 연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흥미나 본인의 그런 연구에 대한 열정을 학부 때 그런 인턴이나 그런 걸로 확인을 해보고 지원을 하시라.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또 다른 조언도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는 저는 되게 사실 돌이켜보면 제가 그렇게 CD를 받고 하긴 했지만 조금 무모했던 것 같아요.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저는 타과에서 수학과를 이중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학과에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방문학생 때문에 사실은 자교 수학과에서 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처럼 뭐 돌이켜보면 잘된 선택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모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 입장에서 그 어린 시절 저를 봤을 때 그 기초도 굉장히 닦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수학하시는 분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실제로 내가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재밌는지 또 그 친구들이 하는 만큼 나도 할 수 있는지를 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계속 그 인고의 세월을 버틸 수 있는 열정을 계속 확인을 많이 해야 된다, 정말.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수학 어떤 박사가 보통은 5년 정도인가요? 5년에서 일반적으로 6년 정도 5, 6년? 합니다. 네. 5, 6년 동안 박봉으로 정말 그런 자신과의 싸움. 네. 미국 교수님들은 채찍질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반대가 좀 더 많습니다. 좀 오히려 더 자유분방하게. 네, 저희는 약간 이게 핸즈온과 핸즈오프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말 그대로 교수님들 중에서는 한 대부분까지는 그렇고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경우의 수가 정말로 박사생을 받는다고 해서 뭘 지도를 한다기보다는 그 박사생이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너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선행 연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해봐라 라고 하는 정도지 가이드를 좀 해준다. 네, 가이드를 해주는 정도지 문제를 선택하고 문제를 푸는 거는 전적으로 박사생한테 달려있는 경우를 핸즈오프를 하신다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핸즈온 같은 경우는 그런 직접 문제도 공유해주면서 같이 이제 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자의 경우였는데 같이 같이 해주시는. 네, 문제를 제시를 해주시고 네. 같이 풀어보자고 하는 경우인데 어쨌든 학교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자로서 살아남는다는 건 결국 본인만의 어떤 연구 주제가 있고 네. 본인의 궁금증이 있고 그걸 또 잘 풀 수 있는 수단도 갖고 있어야 인정받는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핸즈오프인 교수님들은 되게 힘든 것 같아도 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구의 세월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그런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좀 더 연습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핸즈온, 핸즈오프 그렇게 뭐 방목하시는 교수님들과 아니면 같이 계속 챙겨주는 교수님들이 있다. 네, 근데 본인에게 적합한 게 어느 쪽인지는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좋은 지도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지도 교수님의 기존 제자들한테 사실은 다 물어봤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분들의 제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나 새로 입학한 대학원생인데 너네 교수님 뭐 어떠니? 뭐 잘 가르치니? 아니 어떤 식으로 지도하시니?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답을 다 그냥 잘 해줘요? 네, 사실 대학원생들은 네네. 되게 답을 잘해줍니다. 막 어떤 친구들은 막 stop thinking about this position 이런 친구도 있었고 진짜 그런 직설적으로 여기 오지 말라 이런 네, 게 돼요? 네. 그런 친구도 한 명 있었고요. 네. 네. 뭐 근데 대부분 뭐 본인과 관계가 좋으면 되게 나이스하다 이런 것들 말해주기도 하고 두 번째 방법이 그런 1차적으로 그런 평판 조사가 끝나면은 보통은 아마 대부분의 수학과가 있는 학교에서 리딩 코र्स라고 해서 그 해당 교수님과 말 그대로 정말 첫 만남을 어떤 같이 책을 읽으면서 그 교수님의 전공 분야의 책이나 논문을 읽으면서 그거를 이제 수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박사생들한테요? 박사생들이나 석사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걸 해보시면서 나 너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데 리딩 코스를 같이 해볼 수 있겠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서 사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 연구 인턴을 구하는 방법과 사실 똑같은 건데 똑같은데 석박사나 하여튼 박사를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그거를. 박사를 들어가면 그게 공식 수업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인정이 되고 수업 학점으로. 지도 교수는 박사 입학할 때 선택하는 거 아니고 네. 퀄 시험 이후에 퀄 시험 이후에 보통 그 리딩 코스를 거치고 나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건 수학 종합 수학과 약간 수학 응용 수학과 순서가 합쳐진 경우에 이렇게 하고 응용 수학만 있는 경우에는 랩별로 그냥 지도에서 정해진 경우도 있긴 있으니까 이게 케바케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리딩 수업을 통해서 그 지도 교수님을 판별할 수 있는지. 일단 교수님과 하면서 내가 너무 교수님의 설명을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은 그거를 본인 문제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게 물론 본인이 능력이 그만큼 안 돼서 못 따라가는 걸 수도 있는데 문제는 내 능력을 그렇다고 한 번에 바로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첫 번째로 그 두 번째로 진짜 말을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되시는 교수님이실 수도 분들이 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수학이라도 여러분 1 더하기 1을 설명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걸 숫자로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 가지고 돌 2개 분 다음에 이거 2개지 이렇게 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식으로 수학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 답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답을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맞으면은 아마 다른 분을 찾아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에 흥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교수님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뭐 네. 인성 같은 부분도 사실 보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성이 인성.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수학도 되게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착하지만은 않고 모든 사람이 또 다 성격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막 실적이 엄청 좋지만 굉장히 많이 쪼고 막 학생들 막 비교하는 그런 교수님도 있기도 하고 대놓고 비교해. 대놓고 너는 못하고. 네. 네, 막 과제를 해갔는데 네. 아, 야 너는 이거 왜 9시간 걸렸어? 작년에 어떤 애는 이거 한 3시간 만에 다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아예 꼽을 여기 말하듯이 꼽준다. 꼽준다 정도 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대놓고 비속어를 쓰면 안 되지만 아, 비속어는 저랑 있을 때만 하시고 네, 네. 대놓고 꼽을주는 교수님도 계시고 구박을 준다. 그런 사람도 꽤 있고요.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멘탈이 너무 힘들 수 있어서 진짜 뭐 지도 교수만을 가이드로 삼아서 5년을 인고로 이 세월을 버티는데 부모님보다도 자주 보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특히 연구 초반에는 그렇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조금 추가해야 될 건 이제 지도 교수를 가이드 삼아서 자신의 큰 연구를 진행하는 건 맞지만 중간에 제가 아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중간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런 다른 대학원생들이나 다른 수학자를 만나서 또 다른 종류의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뭐 이건 저도 그렇게까지 잘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네, 제가 마치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뭐 지도 교수님을 처음에는 뭐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라는 걸 뭐 늦게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아니면 바꾸기엔 너무 시간이 애매하다라든지 바꾸기에는 너무 또 연구 문제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문제는 이제 본인이 잘 최소화해서 잘 푸시고 대신에 어떤 다른 연구 주제를 또 다른 분들과 코업을 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사실 수학 문제라는 게 사실은 수학자 공동체 안에서 얘기를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혼자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그러면 지도 교수가 좀 불쾌할 수는 없나요? 본인과는 최소한만 하고 다른 연구 주제 다른 사람이랑 막 하면은 혹시 근데 그거 일정은 이제 매니지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교수랑 뭐 매주 미팅을 하는데 자기하고 미팅할 때마다 성과가 없는데 딴 사람하고 성과가 많으면 당연히 이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바꾸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지도 교수를 네, 하지만 바꾸는 건 쉬운가요? 뭐 제도적으로는 쉬운데 네.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게 네. 일단은 보통 바꿀 때쯤 되면 보통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쨌든 교수님을 믿잖아요. 특히나 네. 동양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미 연구가 진척된 게 어느 정도 있을 텐데 바꾼다는 거는 사실 이 연구를 처음부터 내 해야 됩니다. 메인 테시스로 사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또 바뀐 다른 지도 교수님은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졸업 요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아지는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적으로만 쉽지 실제로는 쉬운 선택은 아니라서요. 네. 그럼 아까 전에 뭐 다른 분이랑 다른 연구 주제로 하면서 어쨌든 졸업 논문은 지도 교수님과 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지도 교수님이 보통 커미티의 장을 맡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연구는 진척을 시켜야 됩니다. 아. 졸업을 하기 위해서. 그럼 네. 어쨌든 졸업장은 받고 네. 박사 후 연구 과정 포닥 같은 거는 이쪽 연구로 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가기에 박사까지 생각보다 하는 거. 많아요? 네, 박사까지 하던 거를 버리고 다른 거를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 사이 흥미가 바뀐다든지 해서 네. 그렇구나. 그래서 지도 교수님과 잘 안 맞거나 연구 분야가 좀 달라지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지도 교수님을 한 번만에 잘 선택하는 게 좋다. 가능하면 그게 네. 좋습니다. 사실 시간을 좀 벌어야 돼서 시간을 벌어야 돼서. 저도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른 수학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시간 대비 생산성이 막 좋다고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퀄을 빠르게 통과하고 그리고 지도 교수님도 빠르게 잡은 편이거든요. 저는 1학년이 끝날 때 잡았는데 보통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이 끝날 때까지 잡으면 그냥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밖에 지워지지 너무 않지만 늦을 수도 있다. 네, 그게 물론 티피컬하게 그렇게 내야 되지만 네. 그게 잘못하면 꼭
그때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 노릇인데 저는 다행히 1년의 시간을 그렇게 더 얻은 셈이 되어서 결국은 근데 뭐 상쇄되는 게 있네요. 일찍 선택해버리면은 조금 빨리 하면서 좀 잘못 선택할 수도 맞습니다. 있지만 그만큼 어쨌든 잘못했을 때 뭐 지도교수 교체해도 어쨌든 여유 시간이 좀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조금 정말 안 되겠다, 지도교수를 그래도 바꿔야겠다, 늦게 바꾸게 되면은 네. 박사 기간이 좀 늘어나도 되나요? 늘어날 수 있는데 네. 이게 문제는 그 학과의 정확히는 오피셜 룰과 네. 그리고 언어피셜 히스토리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오피셜 룰이라고 하는 거는 학과마다 그런 이제 연장되는 대학원생들에 대해서 펀딩을 어떻게 주는지에 관한 오피셜 룰들이 다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펀딩을 주고 장학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게 네. 몇 년 차까지 주는지. 네, 몇 년 차까지 주는지가 있는데 보통은 오피셜 룰들은 굉장히 느슨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 언어피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학과의 사정이 사실 좋으면은 네. 웬만해서는 이제 학과도 이 학생을 봐준다. 박사를 오해하지 본인 학교의 어트리션 레이트에 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주려고 해요. 근데 네. 그게 안 되면은 결국은 이제 너가 그 돈을 내야 된다라든지 자비로 해야 된다. 자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음, 그 부분은 좀 학과마다 너무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구나. 돈이 또 문제군요. 그래서 네. 지도 교수님을 선택할 때 그 연구 주제와 흥미, 커뮤니케이션, 인성까지 말씀하셨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어떤 학과의 돈,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랩실은 돈이 많다, 저 교수님은 뭐 프로젝트비가 충분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어떤 박사들이 받는 그런 월급이랑 그런 건 동일하잖아요. 네. 근데 그 교수님이 프로젝트 비나 그런 뭐 돈이 많다, 그 랩실에 돈이 많다, 그런 게 어떤 의미고 왜 중요한지. 연구자도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이런 직업으로서 연구자를 평가하는 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연구자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비를 가지고 있는지가 연구비를. 또 하나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약간 농담처럼 이제 수학 교수는 그랜트 라이터지 페이퍼 라이터가 아니다라는 말을 이제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랜트라고 하는 거는 그런 연구비에 대한 제안서를 저희가 보통 그랜트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연구비를 어디에서 받나요? 그런 NSF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National Science Foundation라고 재단에서. 하는 재단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사이먼스 파운데이션에서 그런 개인이 어떤 내세운 그런 과학 수학 연구 재단도 있고 각종 재단, 정부, 정부도 그런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프로젝트나 연구비를 받기 위해서 네. 계속 제안서를 써야 된다.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어떤 프로페셔널한 연구자로서 네.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기도 하고 물론 그런 좋은 연구소가 잘 채택이 되려면 본인의 연구 성과가 좋아야지 또 채택이 잘 되겠죠.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수한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교수가 그런 성과들을 계속 내야지 네. 학교에서 인정받고 뭐 테뉴어도 받고 맞습니다. 어쨌든 계속 된다. 네. 근데 박사 과정생은 어쨌든 졸업 논문을 잘 쓰고 연구를 잘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박사 과정 때 처음 먼저 그런 그랜트 쓰는 연습을 특히 미국인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종류의 지원금에는 연구도 있지만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떤 다이버시티를 위해서 그런 AMS라고 하는 American Mathematics Society라고 하는 수학자들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서는 그런 그 대학원생들의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네. 뭐 다이버시티라든지 아니면은 그 AWM이라고 해서 여성 수학자 협회에서는 또 여성 수학자들 간의 컨퍼런스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모임을 또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대학원생 때 그런 종류의 약간 연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종류의 어떤 다른 종류의 제안서를? 펀딩의 제안서를 쓰고 네. 그런 거 연습하는 걸 익힘으로써 이제 그 연구자 때 이제 쓸 그런 그랜트 연습해보고 또 동시에 뒤에 트래벨 그랜트라고 해서 네. 여행을 다닐 때도 이제 그런 수학협회에서 그 비행기 값이나 아니면 숙박비를 대주거나 하거든요. 또 이런 것들도 되게 또 좋은 대학원생으로서 내가 프로페셔널 연구자가 되기 위한 네, 전 단계로서 네. 받아봤다는 경력이 될 수 네. 있어서 되게 그게 좋은 것 경력이 다 된다. 그랜트 받은 게. 네, 나중에 맞습니다. 뭐 교수 임용하고 할 때. 네, 적어도 초기 단계 그 대학원생들도 네. 포닥이나 이런 네. 할 때 경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연습도 해야 되는데 아까 전 얘기로 들어가서 다시 지도 교수 선택을 하실 때 네. 어쨌든 펀딩이 많은 교수를 해야 된다. 하면 좋겠죠. 그랜트를 그렇게 잘 받는 교수님들은 그랜트를 잘 쓰시겠죠. 잘 쓰시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학원생이 좀 배울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쓰는 거를 배울 수 있다. 쓰는 거를 배울 수가 네.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그런 쪽에서는 그런 어떤 실제로 받아온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 어떤 연구가 사실 학계에서 중요한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아,
그럴 때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아, 자신의 연구 주제를 확장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주제 점에서는- 선정에 있어서도 네. 좀 폭이 어떤 주제가 좋은지도 이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네. 게 좀 더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신에 그런 단점도 물론 있죠. 그렇게 되면 좀 독립된 연구자로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타인의 어떤 연구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약간 독립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그건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예 막 펀딩이 없고 그런 교수님한테 가면은 그냥 원하는 연구를 또 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일단은 아까 펀딩이 없고 또 핸즈오프라고 해서 네. 이렇게 가이드만 해주시고 실제 네. 문제 주지 않는 분한테 가면은 뭐 조금 몸은 고달플 수 있지만 대신에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걸 원하는 할수 연구를 있다. 할 수 있고 알아서 찾아서 나갈 수 있겠죠. 네. 어떤 무조건 펀딩 많은 교수가 좋은 건 아니고 결국은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지도 교수님의 연구 분야 핏이 맞는지 그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B나 연구비가 많은지는 요거는 다 동전의 양면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그 외에 또 지도 교수님 고를 때 고려할 만한 점 그 외에는 없으면 괜찮습니다. 네, 뭐 거의 다 인성으로 얘기 수렴되는 네. 거라서. 네. 인성. 네. 네, 제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좀 대학원 얘기에서 살짝 벗어나서 본인에 대해서 나중에 그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신지. 지금 박사 5년 차시니까 네, 맞습니다. 내년 이제 졸업이시잖아요. 지금 논문도 졸업하려고 하고 있죠. 디펜스 끝나셨어요? 아니요, 당연히 안 끝났고요. 이제 디펜스를 내년에 하고 네, 올해 이제 지원을 해서 저는 네. 직업이 만약에 잡히면은 아마 디펜스를 할 것 같고 뭐 좀 운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제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거나 하면은 조금 이제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계획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나 4월쯤에 디펜스를 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박사를 졸업하시면은 보통 뭐 루트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이제 저희도 통계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순수를 했든 응용수학을 했든 50% 정도는 이제 학교에 남고 50% 정도는 인더스트리로 간다고들 해요. 통계적으로. 최근 통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있고 실제로도 제가 제 주변 졸업생들을 봐도 인더스트리 가는 친구 반, 그 학계에 남는 포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박사후 과정을 밟는 친구 반 정도가 되고 저도 현재는 일단 박사후 과정을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교수로 가는 케이스는 되게 드물고 네, 아예 이 지원서를 내실 때 실제 저희는 매스잡스라고 해서 네. 모든 수학자들의 그 직장들의 포지션 오프닝들이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웬만한 경우 특히 연구 중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테뉴어 트랙 포지션이라고 해서 그런 교수 포지션의 경우에는 박사 시점이 지금부터 5년 전 뭐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수학 쪽이 보통 포닥을 하고 뭐 다른 분야들은 포닥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저도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뭐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포닥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들었고요. 대신 네. 박사 과정이 좀 더 길고 박사 과정이 좀 더 긴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은 어쨌든 포닥을 하고 싶으시다. 네, 일단은 포닥을 일단 거기에 포커싱을 하기로 일단 이번 네. 학기에 마음 먹었고 아마 하지만 이제 저도 인더스트리 쪽도 원래 또 경영대였기도 하고 네.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다 지원을 해보실 생각. 네, 인더스트리는 어떤 인더스트리 쪽? 현재는 이제 그런 테크 쪽에서 테크 쪽? 네, 테크 쪽에서 뱅, 좀 더 페이스북, 네, 애플 맞습니다. 이런 쪽? 네. 그런 쪽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가기에는 제 연구 분야는 데이터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네. 저는 좀 더 뭐 퀀텀 컴퓨팅에 이런 약간 아예 수학과 박사 요구하는 그 연구소 아니면 아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포지션 쪽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최종적인 어떤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신지 어떤 건지. 네. 저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루에 5시간 정도 그냥 연구 생각하고 하는 시간이 되게 좋거든요. 사람들 얘기하고. 그리고 주당 25시간만 일하고 싶다. 그렇죠. 주당 25시간에서 20시간만 일하고. 근데 다른 시간들에서 사실은 저는 박사과정 오면서 아무래도 이게 경제적으로 많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 뭐 제가 몸이 힘든 건 사실 없었거든요. 뭐 밥을 못 먹는다 이런 거에 그건 별로 힘들지가 않은데 그냥 주변 사람들을 잘 못 챙긴다? 가족을 많이 못 챙긴다는 게 조금 저에게는 많이 마음의 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이 최종 목표는 저는 제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또 동시에 제가 되게 아끼는 월가제님 같은 훌륭하신
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당연히 제가 직업도 확실해야 되고 돈도 확실히 있어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이제 정말 여유가 된다면 지금 연구는 아무래도 저 자신과 약간의 소수의 커뮤니티 사람들, 소수의 수학자들한테만 가치가 있는 일들인데 그걸 넘어서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을 문제를 좀 찾거나 풀거나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본업은 연구자로서 조금 현업에도 가치 있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싶고 네,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제 보고 싶은 사람들 보고 네. 이제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돕고 맞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투자 관련해서 이제 그쪽으로 채널을 하고 있으니까 뭐 투자는 하시는 게 있으신지? 네. 저는 그래도 어렵게 사실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선에서 네. 주식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모아서. 네. 어떤 그렇습니다.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지금도 사실은 그런데 거의 60-70%는 인덱스에 넣어놨고요. 그냥 지수 추종. SPI 네. 지수 추종을 하고 20-30%는 제가 좀 리스크를 좀 많이 싫어해서 금에다 넣어놨는데 요즘에 금이랑 SPI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요. 네. 수익률은 뭐 괜찮으시고 네. 수익률은 좋죠. 그냥 지수가 계속 좋았으니까 지수가 네. 계속 좋아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재테크는 그런 식으로 하실 건지 최소한 저는 직업적으로 좀 뭔가 이런 테뉴어라든지 이런 종류의 안정감을 정기 전까지는 저는 꾸준히 아마 주식을 하지 않을까. 주식, 네. 월가제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은 제 시간을 안 들이면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오늘 되게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 박사 하려고 하는 분들 혹은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참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뭐 아마 수학을 굉장히 이제 뭐 머신러닝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해서 수학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게 저는 사실은 본인이 정말 관심 있는 것들을 위해서 수학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이 A라는 기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수학을 먼저 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자신이 먼저 하고자 하는 걸 하고 만약에 수학이 걸림돌이 되면은 그때 이제 방법을 실제로 공부하시면서 성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해본 인터뷰였는데 제가 뭐 인터뷰 컨텐츠를 막 주로 할 것 같진 않지만 뭐 이렇게 놀러 온 김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 다음 조만간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가즈입니다. 말해봐. 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